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박민아입니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첫 시작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장중 연고점을 다시 쓰면서 주가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닝 모멘텀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2천억 원 이상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 번호고요.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장 막판 들어 발표된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22포인트 오르면서 17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7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178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 넘는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178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6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개인이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1,600억 원 정도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0.49포인트 오르면서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3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추가적인 상승에는 부담을 작용하면서 현재는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71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8억 원 정도 관망하는 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1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7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면서 호재로 작용했고요. 역외 세력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1원 20전 내리면서 1171원 50전까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개선세를 나타냈었던 자동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3% 오르면서 장중에 15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평화전공이 6%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일지테크와 신창전기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고점 코스피가 돌파를 하면서 증권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2.6% 오르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역시 5%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오늘 장에서는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1%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5.8%, 포스코 강판이 4% 오르면서 철강주들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줄기세포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임상재개를 허가하면서 줄기세포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차바이오엔이 7%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젠백스가 9.8%, 시스토스템이 15%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줄기세포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 구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재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연고점 다시 썼습니다. 1782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주말 시장에서 발표되었었던 주요 경제 지표들과 어떤 시장의 변수들만을 놓고 보면 다소 좀 모멘텀이 소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런 수급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도를 보였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투신권은 매도에 여전히 이어가고는 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어떤 매수세가 확대되는 현상은 어떤 매물 공백 현상을 유도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9원 이상 하락하면서 이런 환율 하락에 의한 어떤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주식시장을 더욱더 부추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확대되었었던 철강, 금융업종 등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닝 모멘텀이 이번 달부터는 사그라들면서 좀 더 매크로 지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미국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또 다음 주까지 연계되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높겠습니다. 다만 이번 월 초에 발표되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경제지표와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거래대금은 다소 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 휴가 시즌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다소 좀 매도의보다는 다소 좀 매도의 강도가 다소 좀 소진된 상태에서 어떤 매매의 집중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 보여지고,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달러의 약세 영향이 원화 쪽에 영향을 다소 좀 제한적으로 보였었지만은 환율 하락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탄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수급상 살펴보면 이렇게 기관이 오랜만에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의 매도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 수급 동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감소된 가운데 어떤 매수 그리고 매도의 주체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약 1,000억 원 매수 우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나타내고는 있지만 어떤 강한 매수 주체의 등장보다는 지난주까지 지속되었었던 어떤 매도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매수여력이 좀 강화된 면은 있지만 최근에 역시 달러화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외국인의 포지션 어떤 수급 영향은 어떤 외환시장과 맞물려서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가와 연동하는 증권주도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업종별 흐름 어떤 전망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 금융업종과 또 철강업종 등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어떤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등장했다는 측면보다 우선 업종별 순환의 과정의 영향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 지위를 찾기 위한 어떤 대립 구도는 소재와 산업재, 또 이와 대조적으로 IT와 자동차를 포함한 경기 소비재가 어떤 대칭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런 시장에 관심이 높은 업종들 사이에서의 어떤 주도주 지위에 어떤 쟁탈 과정이 당분간은 계속 나타나면서 어떤 지속적인 의미보다는 순환적인 변화가 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자체가 높겠고요. 최근 산업재 섹터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이익 수정 비율이 최근에 상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오늘 해운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런 최근에 어떤 이익 모멘텀의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선, 해운, 항공업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예상 밖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장에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강할 때 여기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컸었던 IT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상승을 주도하는 기계나 철강 이런 소재 업종에 관심을 높여야 될 때에 대해서 다소 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어떤 업종 순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될 때는 좀 뒤따르는 어떤 후행적인 매매 행태보다는 다소 좀 지켜보는 전략 자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난달 중국과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 효과에 대한 소진 과정 그리고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둔화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 전략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 김영혁 연구원과 오늘장 후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이슈 하이투자증권 김영렬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미국 증시 금요일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GDP 증가율이 2.4% 나타나면서 지난 1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오늘장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해외발 악재성 재료가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 됐는데 큰 영향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악재가 호재로 오히려 돌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점을 시황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조가 강세인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자체의 반응으로 기조 자체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주말에 말씀하신 대로 지표 발표가 많았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차례로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한국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은 2분기 GDP하고 시카고 PMI 지수가 나왔고 중국은 주말에 PMI 지수가 나왔고요.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부정적인 모습 지속하면서 금요일날 시장에 좋은 영향을 못 줬고요. 미국 GDP 수치는 수치도 부실했지만 내용 면에서도 부실했습니다. 민간 소비나 금융위기 이전 평균치를 아예 하회했기 때문에 소비 사이클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7월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를 붕괴시키고 그 점에서 3%대 점에서 등락을 할 때 저성장의 우려가 이미 고조돼 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확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DP 수치 흐름상으로 놓고 봐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준 정도였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은 좀 안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말 중국에서 나온 재료를 보면 역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7월 PMI 지수가 5개월 연속 둔화했고 지난해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한국 모두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나오는 그런 지난 주말의 경제 지표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당연히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어야 되고 또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관련된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혼조세로 마감한 반면 그래도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증시만 봐도 그렇고 중국 증시 역시 현재 1% 이상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해 지수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 지표 수치가 악재로 나왔다거나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이코노미스트한테 중요하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반응하고 그 추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 시점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었죠. 또 미국 시장에서 GDP 수치 발표된 내용을 봐도 재정 정책을 걷어들인 이후에 예상됐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이 또 없었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가 이미 3%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서 잠재 성장률 하락의 우려도 있었고 저성장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됐었던 악재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 쪽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쪽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반전 가능하다 이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PMI 수치에서 세부 항목별로 접근하면은요 생산이나 신규 수주나 수출 신규 수주 등의 핵심 항목이 부진했었는데요. 또 수입 증가율마저도 예상보다 더 둔화됐었죠. 이렇게 본다면은 수입 증가율마저 둔화된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안 좋았어야지 맞죠. 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경기 둔화 리스크가 증가되면서 물가 압력은 완화된다 이런 과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감과 더불어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초부터 지속되어 왔었죠. 중국의 긴축 기조가요. 상해 증시 그렇기 때문에 또 깊은 조정세를 기록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준율 인상이 몇 번이 있었고 또 위안화 절상도 있었고요. 결국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는 거꾸로 완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내수 경기 진작을 예고해 왔었던 중국 정부의 행보에 또 기대가 가는 것이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점이 있다면 그동안 주도주였던 IT 자동차, 특히 자동차 오늘 주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오른만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환율은 장중 연저점을 찍게 됐습니다. 1171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업종별 흐름과 함께 환율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이런 환율이나 주변 여건이 중국 관련주로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자동차도 미국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을 봐야 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시장은 이제 기업 실적이 호재였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악재를 모두 가리는 효과였었는데요. 이제 8월 들어서는 가장 불안했었던 것이 모멘텀 부재하에서 경제 지표 부진을 어떻게 시장 반영이 되고 시장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게 관건이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악재가 호재로 변화돼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본다면 아직 강세 기조가 유효하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을 살펴보면 운수장비나 운수창고나 철강이나 화학 또 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들이 있는데요. 증권, 보험주를 제외하면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향후 시장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소재 산업재 업종군에 대한 관심이 지속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환율 하락도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환율 하락 수혜군도 또 관심권에 들어갈 텐데요. 이 역시 철강, 화학 업종이 또 속하게 되죠. 결국에 이모저모로 철강, 화학 업종에 수혜가 가는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무역 수지나 외국인 투자자 이런 매수세 유입 등을 감안을 해보면은 원화절상 재료는 하반기에 유효할 것이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원화절상 그러니까 결국 환율이 내려간다 이 관점에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제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섹터에 접근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오늘 특이한 점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7천 계약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한 8천 계약을 매도했다가 장 후반에 대부분 줄여서 한 19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이 7천 계약 넘는 매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6월 만기 이후에 누적으로 13,000 계약 매수 잔고가 최고치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현재 한 13,000 계약 정도 매수 누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 매수 물량 누적치가 계속 늘어날지 이것도 또 관심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옵션 만기일이 특히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선물을 계속 쌓아갈지도 관심사 중에 하나며 이제부터는 서서히 파생 상품 쪽의 시황 변화도 점검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과 오늘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X8 복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종급 홍재지점 최일중 팀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여타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강한 모습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이제 지속이 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순매수로 인한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제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62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80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9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8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9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만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11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은행, 보험주,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인데요. 현대모비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생명,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삼성화재 등으로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여타로는 이제 기업은행이라든가 대한생명, 이러한 은행주와 그리고 보험주 쪽으로 또 이제 그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이제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 조절 차원에서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하이닉스라든가 KB금융, CJ제일제당 등으로 순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글로비스, 현대차 등으로 순매수
순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런 쪽으로 좀 유입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하이닉스 계속해서 팔고 있죠. 하이닉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이후에 이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SK에너지 등으로 순매도를 좀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동시매매 순매수 쪽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들을 보게 되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삼성생명과 기아차, 현대차, LG화학 등으로 순매수가 이제 동시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외국인들 한 200억 이상의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그 상승폭도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뭐 계속해서 뭐 상승을 좀 하다가 오늘 들어서 고목가를 회복을 했죠. 11만 5천 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러한 이제 주가 흐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아차, 현대차는 이제 조정 완료 후에 계속해서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최고치를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보험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또 자동차주에도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을 드린 포트폴리오 전주와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뭐 한 6개, 7개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 주에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삼성테크인이라든가 LG화학, 한화, 웅진코이 등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포함된 그러한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현대모비스를 일단은 뭐 제외를 좀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주인가요? 예, 목표가 근처에서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목표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대우증권을 일단 신규로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제외를 좀 시켰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신고점 그러니까 이 주가 지수가 이제 신고점이 나오면서요. 어느 정도 이 증권주에 대한 탄력이 조금 뭐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베스트 종목도 이 대우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우증권을 대해서 한번 추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기관들 역시 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매도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사 증권업 자체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쪽에서의 그 손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증시가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면서 증권업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좀 봐야겠다. 뭐 이러한 부분이 순환매 차원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에 우리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동안 약세 국면을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에서의 그 손실 이런 부분이 실적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일정 수준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위가 이제 5월 26일 날 나왔던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저점 부위가 이제 18,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다가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22,500원 정도 선까지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 정도는 이제 2만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22,500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던 박스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2,500원 정도 부근에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점 부위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은 단기 한 3, 4일 정도의 강세의 모습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23,600원에서 24,200원 정도까지의 분할 매수가 적당하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장대 양봉 부분에 이제 절반 정도 수준에서의 그 매수 이런 부분이 유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매수가가 형성이 된다 이러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0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26,000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4일 날 나왔던 25,800원 작년이죠. 예, 작년에 25,800원 정도의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 목표 설정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잡겠습니다.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러한 부분이 모두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증권업종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현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대우증권, 단기로는 26,000원 제시해줬고 장기로는 3만원 목표가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급등 예상되는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류스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먼저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전자인데요. 그 무차입 경영 중인 리모컨, 스위치 주력의 전자부품 업체고요. 사업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서 센서를 활용한 전자부품 사업으로 진출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4일 연속 상한가 간 이후에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재차 정고점을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눌림목 구간은 절호의 매수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가 19,000원 전후 매수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급등주는 또 지지 라인을 붕괴했을 때는 또 급락할 수도 있는 만큼 18,000원 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18,000원 정도 지지가 된다면 가져가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우량주 중에서 LG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뭐 LG전자라든가 LG화학, LG생활건강 이러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는 그 턴어라운드 할 거로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채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수급이 개선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요.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LG 같은 경우 현재 5일선 부분을 지지하는 5일선을 살짝 깨기도 했지만 5일선을 축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모습을 본다면 좀 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21선에서 약간 이격이 벌어진 만큼 단기 조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조정 시마다 모아가 보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그 LG생명 생활건강 이러한 쪽을 살 수 없는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대기 매세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회사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로서의 그 위상이 좀 더 재차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금 TNA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백금 TNA는 소형주죠. 최근에 그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레이저 디텍터, 무전기 제조 및 도매 업체로서요.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토로라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이 그 추천 사유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소형주들은 대량 거래를 싣고 나면 주가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21선을 지지하면서 또 5일선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고요. 직전에 대량 거래 터진 매물권을 소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일째 양봉을 보이면서
조만간 전 고점의 돌파를 시도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5일선 지지로 보고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등 예상되는 종목 경인전자와 LG 그리고 백금, TN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아주 물량이 가볍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4일 연속 상한가 간 경인전자가 뭔가 좀 우리에게 대박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무차입 경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도 좀 믿을만 하고요. 또 신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 기술적으로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위에서 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에서 19,000원 전후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드렸던 삼형홀딩스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이 났던 적이 있었죠. 그러한 종목처럼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직전 고점인 25,000원 대량 거래가 실린 구간이기 때문에 꼭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5,000원에 돌파에 성공한다면 뭐 3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5,000원 지지선으로 잡고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요수천님과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서 전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메리츠증권 동서문 지점 신조익 과장과 함께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83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오늘 8월의 증시 어떻게 상승 탄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종목의 선택이 좀 어려운 과정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별 같은 우량주권 안에서도 좀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 안에서 실적이 그 원칙을 지켜내가면서 소재와 산업재사의 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이외에 여타 주도주들을 비중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비중을 적절하게 좀 시세 탄력과 함께 좀 너무 또 급등하는 종목을 지금 우량주권에서 좀 가격대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먼저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네. 있는 종목군들의 또 편입을 좀 더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순환매에 대한 좀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8월 달도 좀 우상향 쪽으로 어떤 경기 지표가 1분기에 많이 첫 주에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무난하게 좀 통과를 한다면 8월 달도 역시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상승장 예상되는 만큼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부분 IT 업종 기본 코스닥 관련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시세가 큰 하락 없이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태양광 산업에 좀 주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LED의 성장성 그리고 LED 장비의 본체인 MOCD 장비의 MOVCD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00원 61선 지지라인은 꾸준하게 지켜내면서 다른 여타 종목군들 IT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할 때 잘 견고하게 좀 버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수급 주체로 보시면 이 녹색선이 외국인 수급선인데 기관
매도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상당히 다른 반도체 업종보다는 상당히 그 태양광이라든가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 점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우상 형태, 외국인들의 지분에 의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좀 2차 발산을 좀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1,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지지 라인 쪽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주봉상 봤을 때 지금 23,000원 넘어가면 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앞전에 있었던 국가권 25,000원 수준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그 지지가는 사신 가격 정도 60일선 라인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21,000원을 이탈하면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1,000원 사신 가격 정도 놓고 보시면서 좀 외국인 지분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꾸준하게 증가 속도로 해서 25,000원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21,0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 26,000원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라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인데요. 아시아나항공 9,500원에 매수하셨고 또 50%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항공에 대한 운송,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많이 오른 상승한 종목인데 지금 9,500원대에 사셨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항공을 필두로 한 항공주들의 아시아나항공 두 개 종목 다 그 6월, 7월에 들어서면서 항공 화물 부분이 조금 실적 부분이 조금 매출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다시 계절적인 대한 부분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다시 본격으로 화물 운송 부분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큰 흐름을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국면이 좀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과 기간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큰 수급선이 60일선이 이탈하지 않고 잘 견고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고가권에 사셔서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상태는 실적 PER 기준으로 4배 수준 정도밖에 안 넣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아직 좀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그 차익 매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되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들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불안하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섹터 한 3개월 정도 좀 조정이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기간 조정이 네. 대략 3개월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박스권이 지금 현재 보여줄 때는 60일선 8,500원 수준 정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수준과 만원의 박스권을 놓일 가능성이 높고 2차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는 만원대 올라오시면 일단은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500원에 대한 부분은 손절가 유지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 크게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좀 긴 모멘텀으로 보신다면 12,000~13,000원대까지는 좀 슈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여유 있는 투자가 같으시면 좀 길게 끌고 가시고 아니면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면 조금 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현금화 전략해서 좀 빠른 종목으로 그 다음에 한 2개월, 8, 9월 정도 다시 들어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아무래도 하반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된 만큼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일기획 살펴볼 텐데요. 제일기획 12,900원에 3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조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4월 달에 전고점을 쓰기도 했네요. 14,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제일기획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제일기획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입니다.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의 실적 패턴을 좀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의 그 제품을 내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3D LED TV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군들이 글로벌 시장에 이제 런칭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갤럭시 폰부터 시작한 그러면서 이제 제일기업의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광고가 쫓아올 겁니다.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이 종목도 조금 빠르게 좀 사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올랐던 부분들은 앞전에 사이클을 타고 올랐던 부분, 월드컵이라든가 전체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광고 효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하반기에 재차 도약하는 모습은 삼성전자의 제품군들의 글로벌 시장의 마케팅이 새로운 동력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가격대는 뭐 절대적으로 12,000원대를 이탈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000원 이 세 구간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을 잘해서 다시 13,000원, 14,000원대까지 올라오신다면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14,000원과 12,000원 사이에 좀 갇혀져 있는 모습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오실 때 박스권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매매가 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12,9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3,000원대 이상의 박스권 상단 14,000원 정도의 부근에 오시면 일단 좀 매도 전략을 쓰시고 하반기를 좀 다시 한번 네.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1기획 상저하고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인 만큼 하반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이스코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스코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마이스코가 9,2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 좀 살펴봐 주시죠. 거의 반토막, 네.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라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죄송한데 지금 현재 큰 업황, 지금 현재 계속 분기 실적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단조업체인데요. 실제 조선 분야라든가 풍력, 원자력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들이 다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이 언제 흑자 전환할 것이면 살아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황이라든가 풍력, 원자력 이 단조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방산업들이 아직 호조세가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주들이 요새 조금 살아나는 모습과 풍력주들이 요새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 전방산업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조업체들은 보통 이런 전방업체들이 이후에 6개월 후에 실적으로 도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승 트렌드를 탄력을 받긴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 4분기 실적 이후에 3, 4분기부터는 조금 터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공업, 조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터닝했을 때 네. 주가 수준은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생긴다면 주가 수준 자체는 15,000원 수준 정도에서 16,000원 수준 정도까지 모멘텀이 부과가 됐을 때 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많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손절의 단가는 없습니다. 손절의 단가보다는 좀 장기간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경기 회복에 발맞춘 이런 조선업황이라든가 업황을 네.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탄력이 붙어서 목표가가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16,000원, 단기 급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16,000원 수준 정도까지 기업의 가치 수준으로 본다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인내하시는 전략이 네.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없이 조금 모멘텀이 섰을 때 16,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인내해보자. 또 올라왔다고 또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좀 한번 16,000원 수준까지 인내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9,000원대 아래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네. PBR 수준이 1배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1.01배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 상태에서는 차트의 흐름보다는 어떤 PBR 가치, 기본적인 네.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가격대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긴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씩이나마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가 이하로는 좀 더 과대한 낙폭이지 않겠나. 그리고 네. 어떤 자산 가치로 본다면 이 가격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마이스코 좀 더 16,000원대까지 지켜봐 달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STX 페노션 살펴보겠습니다. 13,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12,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고점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분기 들어서 해운업종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죠? 네, 지금
크게 네. 컨테이너와 벌크가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 STX 페노션은 벌크에 대한 운임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의 운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주가가 먼저 이익 쿼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움직였는데 STX 페노션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못 오른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분위기가 벌크 쪽도 이제 운임이 이제 BDI 지수인데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벌크선 운임도 소폭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STX 페노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13,600원을 지금 매수가가 좀 비싸신데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 이것도 14,000원하고 11,000원대의 박스권을 크게 그리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업황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번 사이클에 잘하면 14,000원대의 돌파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1차 목표가는, 오랫동안 거쳤던 14,000원 박스권을 한번 돌파의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14,000원에 근접하면 일단 목표가에 달성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견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 안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11,000원, 또한 업황이 살아나다가 또 급하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 11,000원 좀 유지하시는 전략을 쓰시면서 업황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8,200원에 2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삼성물산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67,000원대에 지금 거래가 네네.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삼성물산 요새 좀 가장 건설주 중에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쪽보다는 지주사 개념 쪽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고 조금 더 올라오는 폭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삼성그룹의 그 사업 부분의 재편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시세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쫓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단기 상승력들이 조금 급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건설 업황이라든가 사업 재편이 본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65,000원 수준 정도의 박스권 전략을 쓰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이고요. 단기 시세의 탄력이 굉장히 기간 매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58,200원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0원을 넘어가긴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63,000원에서 65,000원 수준 정도의 이익 실현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손절가는 지금 현재 20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20일까지 좀 지켜보시는 건 좀 이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무리감이 따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동 평균선이 유지되고 있는 58,400원 정도의 손절에 대한 라인은 조금 단기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목표가는 6만원대, 6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을 갖고 계신데요. 기산텔레콤 3,400원에 40%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통신업계에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좀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산텔레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전체적인 통신업계에 대한 업황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호저세로 다시 하반기로 들어설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도 한 11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경쟁이 아직까지도 심합니다. 아직까지 M&A라든가 전체적인 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M&A나 기업들에 대한 합해진 M&A가 좀 더 본격화되고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경쟁 체제가 조금 더 무너져야지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와이브로 테마가 새로운 통신 축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기산텔레콤이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방 아래쪽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중개기업 네트워크 이런 사업 전망들이 상당히 그렇게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와이브로 테마가 한번 시장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이 하단 부분이 3,800원 수준 정도
부분을 좀 이탈하시면 좀 공격적으로 좀 센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 손절에 대한 영역으로 좀 네.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 잘 버텨내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면 역시 5,000원 박스권 상단 앞전에 놓여있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4,700원에서 4,800원 정도가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큰 업황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기나 경쟁에 대한 부분, 원가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교체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와이브라 관련된 이슈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관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 과장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SK에너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3강 축으로 보시고 매매를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재 산업재 섹터에, 그 가운데 SK에너지하고 현대제철, 거기에 두산인프라코어 3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지난주에 추천 종목은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드렸는데 SK에너지 똑같이 제가 지난주에 12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 적극적으로 편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짱대 양봉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가격대 조정을 잘 밟고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정유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유 업황이 막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가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는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시기에 정제 마진이 크랙 마진이라고 하는데 정제 마진이 가장 컸다라고 우리가 분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제 마진 개선 속도가 좀 빠를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로 갔을 때 이익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또한 성장 동력인 현대차, 기아차하고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서 2차 전지 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삼성 SDI나 LG화학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성장세에 준하는 수준 정도까지 성장세를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좀 4%대 이상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가는 12만 6,500원에서 12만 7,500원 수준 정도의 조정시 눌림목이 있을 때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지금 앞전에 상승의 박스권 상단 부분이 12만 원 정도를 놓고 좀 지속적으로 큰 정유 업황과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유 업황과 그리고 성장 동력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성장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에너지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AS를 부탁드려볼 차례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편입은 제가 27,000원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 예상치만큼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박캡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D2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기가 매수에 동반하고 있고 유효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좀 급등에 대한 오늘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 탄력은 좀 강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고요. 제가 목표가 25,000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25,000원 수준 정도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종익 과장과 종목 상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1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